공기업 다니는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격 다니는 깸명입니다. 오랜만에 또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짧게 자르니까 또 시원하고 좋네요. 각설하고. 네, 오늘은 제가 발전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현재 현직자로서 발전 공기업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기업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발전 공기업의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뿅. 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발전 공기업에서 4년차 화학직 기술직으로 재직 중인 깸명이고요. 저는 취준생 시절에 워너비 가고 싶은 기업이 두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는 바로 현재 다니고 있는 발전 공기업,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개가 좀 느낌이 다른데 왜 그 두 곳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은 모두 연봉이 높다, 혹은 공기업은 다 연봉이 대기업보다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공기업은 정말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공기업 인기가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기업을 막연하게 신의 직장이다, 연봉도 많이 주고 고용 안정도 보장되어 있다, 정년도 보장되어 있다 이러면서 그냥 막연히 인기가 많으니까, 남들이 좋게 보니까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직이나 퇴사를 꿈꾸시는, 아니,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인 팩트는 공기업은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삼성, SK, LG, 현대,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은 요즘 대졸 초임이 4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더 좀 급이 좋아질수록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즉 기본이 4천부터 시작이라는 소리인데, 공기업은 그럼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니 놀랍지 않나요? 2천 후반에서 3천, 이게 시작점입니다. 꽤 갭이 크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시고 많이 아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어떤 공단 같은 대부분 연봉이 이 정도예요.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 이런 연봉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공시알리오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들의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해 보시면은 대졸 신임 초입 초봉 연봉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공기업은 연봉이 세고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연봉이 대기업에 비하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몇몇 특정 공기업들 때문입니다. 그 특정 공기업들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공기업은 대기업만큼 연봉도 높고 신의 직장이다, 이런 편견 혹은 오해를 가지게 만든 거죠. 그 몇몇 공기업의 예를 들어보자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이 있고요. 또 금융권 공기업이라고 하는 뭐 한국은행, 뭐 산업은행, 뭐 그런 금융권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발전 공기업 한전 같은 이제 직접 돈을 버는 공기업들이 주를 이루겠네요. 이런 기업들을 좀 어려운 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업들을 출자 기업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출자 기업들이 연봉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대부분 신입사원 초봉이 4천이 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3천 후반, 4천 그 사이에서 시작하는데, 더 높은 곳은 5천까지 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 중에 발전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연봉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다녀보면 주위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이직해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혹은 다른 공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 갭입니다.
저는 이곳이 첫 직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 직장과의 비교나 구체적인 뭐 상대성을 느낄 순 없지만 이 정도면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뉴스나 주변 지인들의 통해서 듣는 보너스, PS, 상여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정말 몇천 프로, 몇백 프로 터지는 그런 것들 보면 가끔 좀 부럽긴 하지만 저는 공기업의 오라벨 혹은 고용 안정성 등 몇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연봉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을 왜 더듬지? 이게 거짓말이 나오는 건가요? 사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취준을 할 때는 몰랐지만 입사해보고 나니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택 제공인데요. 사택 제공은 모든 공기업이 다 제공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발전 공기업은 대부분 다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전 공기업들이 주로 지방, 특히 오지에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택은 대학교나 회사의 기숙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가 일반 아파트나 빌라 혹은 원투룸을 이제 직접 임대하거나 구매를 해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일반 아파트나 일반 집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 사람이 아닌 외부인들과 함께 이제 같은 동에서 살기도 하고요. 또 외부인들이 출입도 너무 자유롭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집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취사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뭐 대기업의 기숙사 같은 경우는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던가 혹은 취사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비용적인 측면은 사실 기숙사랑 비슷해요. 아니 기숙사가 좀 더 싸긴 하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요. 본인이 쓰는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가스비 그 정도만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단독 사택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그리고 만약에 두 명이서 같이 살게 된다면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돈을 모으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거죠. 근데 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외에도 다양한 워라밸적인 측면이나 복지 혜택 등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다 각자 혜택이 다르고 메리트가 다르면서 천차만별이에요. 또 오히려 저희 발전 공격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좋은 점들을 이제 나열해 드렸는데 당연히 물론 별로인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오지 근무, 지방 근무겠죠. 발전 공기업은 대부분 지방에 있고 그 지방 가운데에서도 오지에 많이 있습니다. 오지라고 하면은 지방에서도 읍, 면, 동 이런 단위로 이제 구석으로 가는 진짜 촌으로 가는 그런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심합니다. 할 게 없어요. 물론 그 시내라고 하는 중심지로 가면 꽤나 요즘은 다들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사택 혹은 회사 근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는 솔직히 지방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인데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문제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 역시도 취준생 때는 뽑아만 주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북한만 아니면 어디든지 다 가죠. 이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평생 혹은 몇십 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내 연고가 없고 뭔가 재미가 없는 곳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재미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꿈꾸면서 입사를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정말 그런 꿈은 진작에 접고 입사하시는 게 본인 신상에 이롭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그냥 정말 정말 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오지 근무, 지방 근무에다가 추가적으로 순환 근무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기한이 차면 의무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 그런 근무 형태인데요.
이 근무 형태, 오지 근무에다가 순환 근무, 이게 아마 발전공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지 외에도 한 가지 더 단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무 환경입니다.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모든 취준생들 혹은 여러분들은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이제 하얀 셔츠나 블라우스에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그런 뭔가 깔끔한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화이트 컬러의 근무의 정석이죠. 하지만 발전공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화이트 컬러의 반대가 블루 컬러죠.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작업복을 뜻하는 건데 발전공 기업은 블루 컬러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하늘색 그 중간 스카이 컬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 직군의 경우 MSG 좀 보태자면 하루 근무 시간의 한 30% 정도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근해서 이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화를 착용한 뒤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노가다 목장갑 그것도 끼고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뭐 먼지 혹은 석탄 발전소라면 석탄가루 그런 것들을 마실 확률 그런 것도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석탄가루에 막 묻혀서 얼굴을 막 까매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에서 생각하는 하얀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현장 일이 많고 좀 더 블루 칼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신입사원들이 느끼는 살짝 뭔가 당황스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 깸명이 발전공기업에서 현직자로 근무하면서 느낀 발전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또 아무래도 장점, 단점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 혹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연봉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근무 환경 역시 수도권, 서울에서의 사무실 근무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뿅.